장마철이 종료되더라도 당분간 국지성 강한 소나기가 예상됨에 따라 추가적인 비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As long as we continue to burn fossil fuels and generate carbon pollution and the planet continues to heat up, we're going to see more of these unprecedented extreme weather events. 네,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장마는 어제로 끝났지만 이번 집중호우가 과거와 다른 특징들이 있어서 전문가들의 분석과 진단이 잇따르고 있죠. 이게 올해만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유사한 형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명확하게 정보를 인식할 필요가 있고 대비도 필요합니다. 먼저 기후변화의 특징들을 전문가와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손석우 교수 제 옆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내일 교수님이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주제로 그러면 전달을 하십니까? 이번에 되게 큰 수해가 있었는데요. 이 수해가 어땠었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것에 관해서 학계의 다양한 부분들이 모여서 종합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한 특정 집단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한국토목학회, 한국기상학회, 수자원학회, 물환경학회, 방재학회, 그다음에 지방공학회 등 정말로 국내에서 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서 수해 그리고 이 수해 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인 토론을 하는 자리입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께서 내일 발제문에서 중요하게 전달하실 내용을 좀 요약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올해 장마가 예년과는 분명히 달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달랐는지 그리고 이거를 충분히 예보할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요약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예보하기가 쉽지 않았다가 결론입니까? 일정 정도 사실은 예보는 잘 됐는데요. 예. 문제는 그 예보 정보를 소화하는 데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아쉬움입니까? 제가 사실, 발제문을 미리 자꾸만 캐묻고 있군요. 예. 사실 올해 호우 경보주의보가 매우 많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자주 발표가 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또 호우주의보구나라고 많은 부분들이 지나쳐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심각하게 인식을 잘 못한다? 네, 매번 이 경보주의보는 되게 위험한 순간에 발표가 되는데요. 예. 너무 빈번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놓쳤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강조해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제가 또 캐묻는데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호우경보, 호우주의보를 안 내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기준을 좀 조정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기준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예. 이게 전달을 했을 때 많은 분들, 일반 시민부터 언론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호우주의보가 내렸는데 나는 괜찮겠거니. 그리고 여행을 간다든지 외출한다든지 이런 것들만 조금 줄였더라도 올해 우리가 겪었던 그런 재난을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이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대안 같은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말하자면? 일단은 이것들이 정말로 위험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가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이고요. 예. 그 점에서 어떻게 보면 언론의 역할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예. KBS의 역할이 가장 크겠군요. 예. 예. KBS에도 좀 아쉬움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좀 많은 언론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안타깝게도 좀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좀 예. 더 적극적인 좀 안내랑 그리고 소통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사실은 호우주의보 정도는 우리 시민들이 저를 포함해서 얘기인데 좀 안이하게 받아들이는 면이 있죠. 예, 호우 경보 정도 돼야 좀 인식을 한다라든가. 근데 이것도 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호우주의보가 연거푸 발표가 되면요, 미리 이미 비가 많이 온 상태에서 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하거든요.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되게 식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장마 특징으로 어제 이제 기상청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역대 3번째로 강수량이 많았다. 그리고 장마 기간을 고려하면 하루 강수량, 하루 평균 강수량은 역대 최대였다.
이렇게 이제 특징을 요약했는데 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좀 추가를 해야 됩니까? 예, 뭐 정확히 판단한 것 같고요. 예. 사실 장마철 기준으로 했을 때 비가 가장 많이 내렸던 때는 2006년과 2020년이었습니다.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2020년은 아마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가장 장기간의 장마가 기록됐었고요. 중부지방 기준으로는 54일간, 무려 54일간 장마가 이어졌습니다. 예, 그때 중부지방이 아주 날렸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2006년 같은 경우도 비가 많이 오긴 했는데 그때도 한 39일간 장마가 있었거든요. 올해는 사실 2006년이나 2020년에 비해서 비가 조금 덜 오긴 했지만 예. 장마 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짧았습니다. 예. 6월 25일에서 7월 26일, 31일간 장마 기간이었는데요. 그래서 일 평균 강수량으로 살펴본다면 과거 그 어떤 해보다 장마철 강수량이 일 평균 강수량이 많았던 해로 예, 바로 기록됐습니다. 그게 지금 표에서 가장 아래쪽에 가장 오른쪽 네, 30.6mm 저 지점을 네네. 얘기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장마 시작과 함께 아주 많은 양의 집중호우가 발생했었습니다. 6월 25일 날 장마가 시작됐었는데요.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6일간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소강기를 거쳤다가 7월에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많은 경우 평상시 생각을 해보면 장마 전선이 좀 정확한 표현으로 정체선이라는 표현이 맞는데요. 전선이 한반도로 북상을 하고 이 전선상에서 비가 내리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예. 올해같이 같은 경우는 6월 말에는 전선의 영향보다는 국제적인 불안정 혹은 저기압들이 지나가면서 집중호우를 내렸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7월 들어서는 정체전선이 본격적으로 북상하면서 또 다른 형태의 집중호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장마 초기와 후기까지 다른 형태의 집중호우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연거푸 발생했다. 맞습니다. 예. 과거처럼 하나의 전선에서 비가 내리는 이렇게 측정되어지지 않았고요. 다른 형태가 순차적으로 발생을 해가지고 예. 장마 기간 내내 집중호우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랑 이제 연관되는 문제 의식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장마라는 표현이 적확하지가 않다. 가령 뭐 동남아시아 스콜이랑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다르게 봐야 됩니까? 부분적으로는 공감을 하긴 하는데요. 예. 일단 스콜이라는 현상은 동남아 여름철에 보통 오후에 발생을 합니다. 예. 햇빛이 많다 보니까 지면이 가열이 되고 지면이 가열되다 보니까 공기가 상승해서 소나기성 비가 내리는 건데요. 한반도 강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오히려 우리나라의 집중호우들은 아침 이른 시간 혹은 늦은 오후에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강수 형태도 소나기성 강수보다도 앞서 말씀드렸던 전선에 의한 거라든지 혹은 저기압에 의한 이런 강수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스콜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느냐? 예. 일단 최근 들어서 보면은 비가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되게 많이 내립니다. 그렇게 강한 비가 내린다는 측면에서는 스콜과 좀 비슷한 양상을 좀 보이고 있고요. 퍼붓는다는 측면에서. 맞습니다. 예. 예. 또 다른 유사점은 과거 장마는 며칠간 비가 많이 오고 한동안 비가 안 오고 또 비가 오고 이런 단속적인 강수였는데요. 예. 중간에 끊어짐이 있다. 맞습니다. 예. 올해만 하더라도 하루를 제외하고 한반도 어딘가에서는 계속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장마철 내내 비가 왔다는 측면에서는 동남아에서 매일 비슷한 시간에 발생하는 스콜과 조금 비슷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그런 같습니다. 측면에서는 비슷하지만 네. 예, 다른 부분도 많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용어가 이제 극한호우. 물론 극한호우라는 말이 단박에 이해는 됩니다. 많이 내린다는 거죠. 그 기준도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시간에 50mm 이상이 내리거나 3시간에 90mm 이상이 내리거나 아무튼 저 기준에 들어갔을 때 극한호우라고 명명을 하고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고 이번에 그래서 이런 극한호우라는 용어가 등장해서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근데 교수님께서는 이 용어에 대해서도 조금 뭔가 결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들어서 왜 그렇습니까?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요. 예. 심지어 기상청에서도 최근에 논의가 있었고요. 예. 아마 극한호우라는 표현은 쓰지 않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내년부터는요? 네네. 왜 그렇습니까? 극한호우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게 작년 수도권 집중호우 때였습니다. 시간당 141mm의 매우 강력한 폭우가 발생을 했고요. 이 정도의 강수는 사실은 유례를 관측 역사상 찾기가 없었던 예. 정말로 극단적인 극한에 해당하는
강수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극한호우라는 표현이 매우 정확한 표현이었는데요. 예. 문제는 이런 극단적인 강수가 계속 반복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올해 7월 11일 날 처음 극한호우 문자가 발송이 됐는데요. 그때의 강수가 작년 수도권 집중호우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강수였느냐. 그때만큼은 그 아니었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 시민들의 오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런 극한호우라는 표현보다는 강력한 집중호우 혹은 강력한 호우 이런 표현이 오히려 좀 정확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강력한 집중호우라고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기상청 내에서 결론이 난 건가요?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논의 중이고. 아, 그렇군요. 예. 그런 강력한 집중호우가 그러면은 우리나라만의 어떤 특징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나라에서도 발견되는 어떤 양상입니까? 동아시아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예. 2021년 7월에 중국 허난성에 있는 정저우라는 도시에 폭우가 내렸는데요. 시간당 203mm의 집중호우가 발생했습니다. 아, 정말 어마어마했군요. 네, 그 당시에 인명피해가 300명이 넘는 아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었고요. 예. 사실 이런 현상들이 중국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수도권 집중호우 140mm 이상 내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서일본, 특히 규슈 지역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이런 집중호우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들어 더 빈번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양상들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또 아쉽게도 최근 들어서 좀 더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아시아의 특징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동아시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됩니까? 다른 지역도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유럽이나 북미에서도 발생을 하는데요. 예. 동아시아처럼 사실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사실 더 문제가 된다는 더 큰 문제죠. 왜냐하면 재산 인명피해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아주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보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 피해 측면에서는 피해 그렇군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그런 동아시아의 그런 특징. 이것은 물론 우리가 좀 결말 부분이긴 합니다만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많이 언급하고 있는 이른바 기후 위기, 지구 온난화. 결국 그거랑 맞닿아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정 판단입니까?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예. 가장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는 모든 전문가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가 많이 내리려면 비를 내릴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즉 수증기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수증기 양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학적으로는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할 때 대기 중의 수증기는 한 6% 정도 증가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세기 동안 얼마나 지구가 따뜻해졌느냐? IPCC 보고서를 살펴보면요, 산업혁명 대비 1850년에서 1900년 예. 이때 평균 대비 2020년까지 평균 기온은 1.04도 증가했습니다. 예. 1도 증가했다고 살펴보면요, 지난 100년간 온도가 꾸준히 1도 올랐고요. 그로 인해서 대기 중의 수증기는 6% 정도 증가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수증기가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비가 내리면 더 많은 비가 내릴 수밖에 없고요. 예. 이런 증가 경향성은 관측에서도 매우 뚜렷하고요. 또 미래에서도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지구 온난화나 기후 위기에 대한 대책까지 언급하기에는 오늘 좀 인터뷰 시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것은 저희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가 지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 재난미디어 센터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오늘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들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으나 동아시아의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같은 현상도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은 참 계속 저희가 숙명처럼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군요. 안타깝게도 당분간은 그럴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게 비가 오는 게요, 온도 상승처럼 꾸준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예. 저희가 2020년 최장기간 장마를 살펴봤을 때 많은 분들이 좀 놀랐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전에 7년 동안 평년보다도 비가 적게 왔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나요? 예. 마른 장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 예, 그런 장마철에 기억납니다. 비가 예. 많이 와야지 농업에도 도움이 되고요. 예. 공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평년보다 훨씬 적게 비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예. 가뭄이 엄청나게 큰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0년에 아주 장기간에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강수량을 기록한 장마가 발생을 했고요. 예.
그리고 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기간에는 평소보다 비가 적게 올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뭐 적게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예, 예. 하지만 10년, 20년 장기간의 경향성을 살펴본다면 분명 강수량 그리고 이런 집중호우의 경향성은 증가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의 손석우 교수였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